대통령 탄핵 가결된 지난주 토요일 상황은 조금 뒤에 다룬다고 하고 어쨌든 네. 탄핵 가결 이후의 벌어진 국민의힘 의총 분위기가 오늘 뭐 네. 도합각신문에서 전해지는데 뭐 살벌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참 어떻게 보면 점입가경이었다고 볼 수도 있고 야 이게 이래도 될까 싶은 뭐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이게 표결 전에는 지난 토요일 날 표결이 가결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분위기가 살짝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네. 추경호 네, 전 네, 원내대표가 공범인 것처럼 적시된 그 탄핵 네. 그 부분 때문에 그게 어떻게 그 의원들의 원내 분위기는 그런데 좀 공감대가 형성되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때 실시간으로 좀 조금 전해 들었는데 예. 그 표결 들어가기 전에 의총에서 예.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 발의안 내용에 예.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뒤늦게 아마 본 것 같습니다. 예. 아니면 그 전에 봤다가 문제를 못 느꼈던데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되니까 마치 내란 정당 비슷하게 이제 민주당이 몰아가는 듯한 아. 그렇게 되면 지금이야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그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건 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렇죠. 예. 만약에 이재명이 조기 대선에서 당선이 돼버리면 예. 되고 나서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가 내란 공범 아니냐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그때 그 계엄해제 그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몰아붙일 경우까지를 이제 두려웠던 거죠. 아, 그러니까 그 탄핵 안에 어떻게 보면 그런 족쇄를 걸 수 있는 일종의 그렇죠. 독소 조항이 있다라는 판단이 그렇죠, 있었다는 그렇죠. 거죠. 아. 왜냐하면 그 내용 가지고 이제 헌재 가서 다투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두려움이 저는 좀 물론 이제 제가 볼 때 경강부의한 건데 예. 그런 두려움이 그 두려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제 예. 느낌에는 그러면 의원직이 잃어요. 아. 왜냐하면 내란 정당에 대해서 위원 정당에 대해서 해산이 될 경우 만약의 경우 물론 그게 일어날 확률은 지극히 지극히 낮지만 낮죠. 지극히 낮지만 예. 그런 분위기에서 막 격앙된 분위기에서 이렇게 될 경우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 이재명이 만약에 당선이 되고 위원 해산 정당으로 청구를 하고 현지에서 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배지도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사실은 그때 박근혜 정부 시절에 통진당이 어쨌든 그렇죠. 했었어요. 헌법재판소의 예. 결정으로 해산됐죠. 해산됐던 전례가 있긴 있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왜냐 그것도 이제 국헌을 문란한 예, 예. 내란 음모 정당이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식의 아마 두려움이 막 굉장히 과대평가되면서 찬성을 밝혔거나 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도 흔들렸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그러니까 민주당도 잘못한 게 분명히 있다. 지난주 토요일은 일단 부결시키고 그 조항에 대해서 논의한 그렇죠, 다음에 그렇죠. 한번 일주일 있다 하자 아마 그런 논의가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빌미를 준 민주당도 정말 과유불급이고 예. 또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도 저는 뭐 조금 볼썽사납습니다. 뭐 어쨌든 직전에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핵 반대가 조금 분위기가 압도적인 분위기로 갔던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랬는데 들어가서 공개적으로 밝힌 분이 7분이었는데 이제 12표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명시적으로 찬성한 분은 12표로 그렇죠. 계산이 되죠. 저쪽 야당이 190표가 다 그렇죠. 찬성했다는 네. 전제하에. 그럼 5명이 더 나왔고 또 기권 무효까지 해서 11표가 됐으니까 예. 아마도 11표의 기권 무효는 소극적인 찬성 아니겠어요? 근데 무효 기권은 어쨌든 카운트할 때는 뭐 찬성이 안 아니죠. 들어가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돌아와서는 이제 또 특히 이제 친윤 중진 분들이라든지 탄핵 반대를 강하게 주장했던 분들 사이에서는 아니 표결 직전에 의총에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분위기를 했는데 어떻게 가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다음부터 색출 분위기로 이제 간 거죠. 그거는, 색출 분위기로 예. 가가지고 정말 뭐 마치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찬성 반대 입장을 밝히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다는 정도니까 저는 우리 당이 이 지금 시기의 엄중함 예. 그다음에 역사적인 국면에서의 우리 당의 어떤 정체성 문제라고 할까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저는 만약 있을지도 모를 조기 대선에 우리 당의 얼굴을 가지고 다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을지 참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탄핵 가결 이후에 열린 그 의총에서 국민의힘 의총에서 일단 한동훈 대표 와라. 뭐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 한동훈 대표가 좀 늦게 그렇습니다. 왔고 근데 예. 뭐 거기에 당장 뭐 삿대질하고 나가라 뭐 물병 삿대질하고 던지고 물병을 던지고 예. 울고불고 하는 막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살벌하고 조금 이래 여기까지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나 그런 그렇습니다. 풍경 그런 거의 막 배신자 뭐 네네. 쥐새끼 뭐 이런 비난들까지 네. 이제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뭐 그날 나왔다는 건 아니지만 네네네. 예. 저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표결의 결과가 85표 우리 당의 108명인데 예. 압도적으로 85표면은 이제 탄핵 반대를 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표결 직전과 표결 직후에 그런
비상의총에서의 분위기 예. 그런 격앙된 색출론 같은 경우 배신자 프레임 같은 걸 하면서 예, 예. 저는 참담한 게 도대체 이분들의 계산 속은 무엇이고 예. 이분들의 마음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분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내거는 건 탄핵 트라우마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탄핵을 2번 당하면 우리 당은 희망이 없다 뭐 이런 건데 그건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탄핵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 당이 괴멸될 것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정적으로 지금 다수가 원하고 있는 탄핵의 정당성에 대해서 우리 당이 탄핵 트라우마라는 그런 빌미를 움켜쥐고 탄핵에 반대하는 정당이 되면서 사실은 트라우마에 걸려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예. 탄핵이라는 것을 반대하다가 오히려 탄핵의 쓰나미에 쓸려가는 게 탄핵 트라우마입니다. 예.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명분을 삼아서 반대하는 걸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예. 두 번째로는 오늘 한동훈 대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2016년 박근혜 대통령 경우랑 또 차원이 달라요. 지금 2024년에 이번에 탄핵은 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써서는 안 될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했던 것이고 예. 이게 내란이라는 혐의를 짙게 받으면서 지금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속속속 구속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예. 국방부 장관의 그 경찰청장의 청장의 사령관들 뭐 다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걸 탄핵을 반대한다라고 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는 저건 계엄 옹호 정당 이게 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지금 반성을 1도 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강변하면서 자기들이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의 가장 큰 근거가 뭡니까? 부정선거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부정선거라는 괴담을 믿는 정당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나중에 되돌이키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저는 뭐 말씀 중에 예. 저도 80년대 중후반에 대학을 다녔던 세대로서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2024년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위에 헬기가 막 헬기가 돌아가면서 뜨고 거기서 내린 중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심지어 유리창을 깨고 난입하는 장면이 저희 전 국민에게 생방송이나 생방송이었죠.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졌고 그걸 국민들이 다 본.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빼고라도 이게 대통령의 지시로 이런 상황이 생겼고 비상계엄을 내렸다. 딱 요거만 갖고도 네. 저는 이게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오죽하면 그랬겠느냐. 뭐 그 마음의 행로 언저리는 저도 조금 뭐 대통령의 그 28분 29분 담화를 들으면서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뭐 요만큼 언저리는 알겠지만 그러나 그 엄중한 사실을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그건 너무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렇죠. 그거하고 국민의힘에서 나타나는 양상이 제 느낌하고도 정반대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도 이럴 텐데 그럼요. 저보다 조금 더 중도에 있거나 그렇죠. 저보다 조금 더 뭐 이를테면 진보적인 분들한테는 이건 뭐 그냥 아예 그 재론의 여지가 없는 좀 부적절한 예. 당이다 이런 심판을 받을 것 같아서 그게 참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진행되면서 이제 만약에 대통령 이제 체포영장 되고 예. 구속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되죠.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이 감옥에 가서 구속되는 상황에서 내란죄로 기소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당에서 85명의 탄핵 반대를 던진 분들은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면 계엄 옹호 정당, 내란 동조 정당 예. 내지는 더 황망한 것은 이제 부정선거 지지 정당, 예. 부정선거 괴담 정당이라는 이 낙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고요. 그러면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분들이 뭐 무식한 분들도 아니고 다 그러니까요. 배운 분들인데 예, 왜 예.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85표나 계엄 탄핵을 반대하는 표기를 했을까 생각해 보면 전 개인적인 정치에 이제 뛰어들어서 정치를 하면서 느낀 건데 2016년에 탄핵 트라우마를 이분들은 개인적으로 말로는 뭐 보수가 괴멸된다 이런 이야기지만 예. 속으로는 뭐냐면 2016년에 탄핵 국면에서도 그때 유승민이나 김무성이나 뭐 지금 그때 당시 권성동 의원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탄핵 찬성하고 이제 나갔죠. 나가서 바른정당 그렇죠. 예. 탄핵을 찬성하고 탈당해서 바른정당을 만들었던 분이 결국 돌이켜 보니까 풍찬노수 가면서 다 쓰러지더라. 그냥 결국 그냥 탄핵을 반대하면서 대통령 부여안고 그냥 버티고 있으면 또 지나가면 또 공천만 받으면 우리 영남이고 우리 강남이니까 또 당선이 되더라. 이런 그분들이 스스로 공개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2016년에 탄핵 이후의 진행 상황을 보면 결국 공천과 당선이라고 하는 이 국회의원들의 최대 관심사를 보면 그게 오히려 자기한테 유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탄핵 트라우마라고 얘기하지만 일종의 탄핵 생존법 같은 정확합니다. 기교적인 탄핵 생존법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슬기로운 탄핵 생존법을 배운 거죠. 예.
그걸 말은 못하죠. 창피하니까. 근데 그런 저런 계산이 깔려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역사적인 오명을 뒤집어 쓰면서까지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뭐 그 저는 그 가결된 다음에 일어났다는 뭐 물병을 집어던지고 막 울고불고 했고 뭐 배신자라든지 나가라 여기 있을 고성이 오가고 미쳤네 당신이 단결 또 분열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들이 이게 어쨌든 언론을 통해서 다 국민들한테 이제 전달되는데 이거를 지켜보는 상당수의 많은 국민들도 아 그래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죽하면 저러겠어 참 이해가 된다라는 분이 몇 퍼센트가 될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남는 예. 건 그 부정선거를 믿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강경 우파 분들이라든지 예. 저도 우리 지역에 보면 저한테 비판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다 부정선거 지지하는 정당 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TK 지역의 한 젊은 그렇죠. 의원은 우재준 의원이 그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는 뭐 탄핵 찬성하지만 뭐 지역구 때문에 예. 예. 그것도 국회의원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예. 저는 그런 그 극소수의 부정선거 괴담을 믿는 강성 우파 세력에 기대해서 이 당을 끌고 가자고 한다면 저는 조기 대선이 생긴다면 대선을 못 치를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무엇보다도 이 다음 진행되는 상황에 우리 당이 언제쯤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지 이런 계엄 옹호 정당의 이미지에서 언제쯤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예. 그는 정말 막막합니다. 막막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그럼 아까 우리 얘기했던 찬성 204 반대 85 무효 8 기권 3이라는 그날 가결 결과를 간단히 좀 평가하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그 국민의힘의 뭐 지도부 어차피 이제 와야 됐으니까 지도부나 뭐 대선에 대해서 조금 짚어주시죠. 일단 204란 찬성 숫자는 사실 그날 뭐 의총 분위기를 막 미시적으로 취재하던 기자들이나 참여하는 의원들은 이거 잘하면 오늘 부결될지도 모르겠다 생각했지만 사실은 저 좀 멀리서 숲을 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은 적게 나온 거죠. 그 적게 나왔죠. 그럼요. 예. 다들 그날 저도 그날 뭐 좀 점심을 법조계에 계신 분들하고 뭐 술 한잔 하면서 얘기했는데 그래도 국민 마음의 여러 가지 심리적 그 국민의 눈높이 이런 거 생각하면 한 30표 20표 30표 나오지 않겠어 찬성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모르죠. 그런 특별한 사정이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네. 걸려 있다. 이거는 당을 망가뜨리려는 거고 뭐 꼼수고 독소 조항이다. 그래도 이 숫자가 물론 무효팔 기권 사면 뭐 찬을 적었다 반을 적고 뭐 이런 표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204라는 숫자가 결국은 국민들 뇌리에 남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탄핵은 가결시켜놓고 탄핵을 찬성한다고 생색도 못 내는 정도의 숫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야 이거 부결될 뻔했네 잘못하면 네, 그런 네. 느낌이잖아요. 애매한 숫자 결과고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당이 저 업보를 언제까지 지고 가야 될지 참 걱정이 앞서고요. 예. 제일 중요한 건 그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지난 2016년 갖고 비교해 봐도 표가 훨씬 덜 나온 겁니다. 그렇죠. 더 엄중한 상황인데도. 그렇죠. 2016년에는 그때 기억에 우리 당이 123석인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 60석 넘게 탄핵 찬성표가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차이가 제가 생각해 보면 그때 123석에 그때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은 수도권에도 좀 의석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민심을 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때는 123석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탄핵 찬성이라는 걸 했고 예. 그분들이 또 이후에는 못 견디고 이제 탈당을 해서 나갔는데 지금 우리 당 같은 경우는 85석이 견고하게 탄핵 반대 대통령을 지키겠다. 부정선거 그거 파헤쳐 봐야 된다. 예. 이런 식의 표를 던져버린 셈이 된 것이고 12표만 탄핵 찬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 숫자의 그 의미가 갖는 건 여전히 우리 국민들이 이후에 진행되는 정치 일정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제는 쳐다보기도 싫다라는 생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때 여의도에 모였던 수십만 명의 인파들 보면 저도 그 지나가면서 봤습니다만 대부분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분들은 앞으로 계속 투표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저희 당에 계속 지지를 해주신 분들은 좀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예. 그다음에 지금 젊은 사람들은 정치 상황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이 황당무계한 비상계엄 그리고 그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듯한 우리 당의 행태를 보면서 젊은 유권자들은요 평생을 국민의힘을 쳐다보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지금 돌이켜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0.73% 포인트라는 아주 아슬아슬한 차이로 네. 당선됐을 때도
결국 다 20대 끌어모아서 한 거거든요. 정말 다 영끌한 끌어모아서. 그렇죠. 네. 20대 표도 특히 뭐 남녀들의 조금 그렇습니다. 갈등을 뭐 그것- 부추겼단 말도 있었지만 뭐 20대 그렇습니다. 남성이나 맞습니다. 끌 수 있는 표를 다 끌어모아서 겨우겨우 했는데도 이긴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 대통령은 까먹었죠. 아 이거 원래 더 이길 수 있었는데 이게 개표 조작에서 내가 이거밖에 못 이겼다. 이걸 내가 꼭 반드시 이게 부정 투표를 나중에 부정 개표를 밝혀내겠다는 제가 볼 땐 잘못된 신념이 계속 커진 끝에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네. 좀 비극적인 상황까지 온 건데 그 투표가 맞았다고 당연히 저는 맞았다고 생각하고 그 전제로 보면 누룽지까지 팍팍 긁어서 그럼요. 0.73이었는데 지금 저렇게 젊은 세대가 떨어져 나가면 국민의힘과 이 보수 진영에는 앞으로 잘못하면 이번 대선뿐 아니라 다음 대선이 돼서도 쉽지 않을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참담한 게 이런 식으로 우리 당에 가면 민주당이 일본의 자민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구 집권하게 되는 민주당이요. 네. 민주당이 네. 일본 자민당처럼 그러니까 우리 당은 그냥 영원히 집권을 못하는 영남 자민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해찬 전 총리가 예전에 말씀하셨다는 50년 집권론. 20년 50년 예. 집권론이 진짜 잘못하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예. 그때 2020년 윤석열 후보 나왔을 때 0.73% 포인트 차로 24만 표인가를 이겼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전에 역사 서사가 있죠. 예. 자유한국당이 이제 탄핵으로 완전히 몰살됐을 때 2020년에 이른바 이제 미래통합당을 새로 재건하잖아요. 예, 그때 예. 제가 이제 합류해서 들어온 사람인데 예. 그때 미래통합당을 재건하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홍준표 후보 되어서 살다 도저히 힘이 안 되니 중도 보수까지 끌어안아서 같이 가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예. 이제 통합 추진이라는 것을 만들고 혁신 예. 통합 추진, 혁통추를 만들고 박경준 지금 부산시장이 그때 위원장을 했고 저도 그때 위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시민단체, 중도, 보수 그다음에 조국 흑서팀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예. 미래통합당 만들어서 겨우겨우 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기고 대선 겨우 이긴 거예요. 아. 이준석 대표까지 뭐 해가지고 예. 청년층까지 끌어모아. 근데 그 다음부터 대통령 행보를 보십시오. 대통령 겨우겨우 대놓고 그다음 이준석 쫓아냈죠. 그렇죠. 뺄셈의 정치가 그렇죠. 이어졌고. 그다음 뺄셈. 예. 그다음에 친윤들이 득세했죠. 예. 그다음에 김태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무리하게 공천해가지고 중도층 날라갔죠. 예. 결국은 한동훈 대표 세워서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대통령한테 쓴소리 좀 하니까 그냥 모욕을 주고 수모를 주고 압박을 하고 사퇴하라고 하고 그 와중에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조치까지 한 거 아닙니까? 자폭을 하신 네. 셈이고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 예. 정당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많던 그 끌어모았던 덧셈의 정치를 했던 걸 다 까먹고 부정선거 믿는 사람만 남겨서 그들과 함께 가겠다는 거 이건 우리 당이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